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행안위 현안 질의가 있었죠.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책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야는 참사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행안위 소속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의 부본부장을 맡고 계신 의원이죠. 이성만 의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서 유가족을 만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이태원 파출소 네.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경관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위로하기 위한 자리로 가신 건데 거기에 유족이 좀 계셨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유족을 아시는 분들이 유족을 좀 만나면 어떻겠느냐 해서 유족 만남은 즉석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 그래요? 참사 현장을 다시 찾은 유족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어머니 되시는 분하고 네. 그 이제 남동생 되는 분이 같이 있는데 이제 뭐 대표께서 가셔갖고 위로하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렇게 주저앉으셔서 예, 그냥 예. 눈물만 흘렸고 그 이제 남동생 되는 분은 남동생 같아요 보기에. 예, 예. 본인도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힘들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옆에 같이 갔던 동료 의원들 몇 분은 뭐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예. 네. 참사 현장이어서 글쎄요, 그 가족들이 다시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예. 현장을 다시 찾아오셨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계셨던 게 아니라 예. 딱 한 가족이, 딱 한 한 가족. 유족이 예. 있었던 겁니다. 예.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자, 어제 행안위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또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렇게 주요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을 했는데요. 뭐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사의를 표하는 사람은 모두 없었습니다. 뭐 조사에 뭐 성실히 응하겠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물러나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이제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 뭐 이상민 장관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뭐 무한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자기가 할 일은 이것을 잘 마무리 짓고 네. 우리 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중책을 맡는 장관 입장에서 네.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고 우리가 어떤 희생양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치안이나 지자체 관리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장관을 중심으로. 네. 그러면 이런 참사가 일어났으면 응당 내가 국민께 의무를 다 못했다. 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빨리 자기의 거취의 문제를 지금은 당장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라도 자기 거취 문제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참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네. 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했고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진상규명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는 했는데 그 책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마음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의원님 뭐 주요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일단 뭐 사퇴가 먼저인가요? 일단은 본인이 이제 그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또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책임지는 마음에 대해서 네. 사퇴 등을 포함해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다만 그 전까지 이제 왜냐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새로 사람을 임명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해당되는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책임도 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네. 예.
어제 행안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장 경찰들 그러니까 뭐 용산서를 비롯해서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이 주요 지휘 체계에 있는 최고 책임자들을 위주로 책임을 묻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공통적인 답변이 뭐 행안부 장관은 뭐 11시 10분쯤 알았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은 뭐 11시 30분쯤에 알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경찰청장은 뭐 12시 좀 넘어서 알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8시 반 사건이 일어난 한 9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11시 넘어서까지 2시간 동안 다 이분들이 공백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만약 보고 받았더라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었는데 예. 자기는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 예, 좀 예. 이런 식으로 좀 항변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보고하지 않는 중간 관리자나 하급직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용산 서장이라든지 또는 유미진 그 서울경찰청의 상황관리관이라든지 예. 또 용산서에 있는 112 그 상황 실장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한테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본인이 그거를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그 조직이 탄력적으로 일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휘자로서.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지 못한 모습을 봤을 때 예. 이게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자꾸 그 중화의 실무자급으로 자꾸 문제를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개탄스러웠죠. 예. 그러니까 신고를 늦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 지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왜 그 자기에게 보고가 늦게 하도록 조직을 관리를 못한 거 아니에요. 탄력적으로 빨리 그런 상황을 지휘자한테 보고를 하게 해서 지휘를 받아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청장이 연락이 안 되면 차장이라도 연락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이게 보고 체계의 난맥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휘 체계 상에서도 결국은 공백이 형성이 되고 자기들 스스로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서 이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예. 평소에 이제 기관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지휘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장의 경찰들의 부실 대응도 역시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모든 정보에 그 정부의 그 상당 부분을 취합해서 보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보고를 굉장히 서울청장한테 늦게 했죠. 그래서 늦게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늦게 한 것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실에 그 전화도 받지 않았고 다시 콜백도 하지 않았고 또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10분 뒤에 전화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화 통화가 됐는데 그런데도 지금 상황을 파악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게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참사가 일어난 지 1시간이 훨씬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상황 파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시민들이 112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저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대에다가 연락을 해서 경찰관이 파견이 나갑니다. 그럼 파견 나갔다 온 그 경찰 직원이 당연히 용산서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하면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그 마약 수사를 했습니다. 마약 수사 단속을 했는데 그때 총괄 과장을 용산서에 있는 과장이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거 계속
그 마약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10시 48분경에 마약 수사하던 걸 중단하고 네. 그거를 치안 유지로 전환을 합니다. 예. 그러면 보통 일상적인 경우에 과장이 전환을 하게 되면 서장한테 예. 사전에 전화하든가 아니면 전환시켜놓고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예. 꼭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무를 바꿨으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 경로로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를 않은 것으로 일단은 좀 예. 파악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뭐 마약 수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얘기도 네. 좀 덧붙여서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이전 문제 이것과 함께 예. 또 마약 수사를 꼽고 있어요. 이번에 이게 마약 수사와 참사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경찰청에서는 137명을 전장에 투입해서 관리했다고 하지만 네. 실제 정복을 입은 교통과 치안을 담당한 경찰관은 58명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79명은 마약이라든지 또는 성범죄라든지 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외사범죄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자면은 단속하기 위한 예. 또는 검거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물론 물론 서울경찰청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 나중에는 뭐 심폐소생술수했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8분에는 참사가 일어나서 상황이 급반전되니까 예. 이분들이 마약 수사 등을 포기하고 심폐소생을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이 할로윈 데이를 대응하는 경찰의 자세 자체가 예. 질서 유지의 목적보다는 수사에 초점을 둔 게 아닌가.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분산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 58명 중에서도 교통이 26명입니다. 26명이고 실제 지역 내 치안을 이룬 그런 경찰관은 파출소에 있는 32명뿐이었던 겁니다. 예. 이 32명이 112 신고도 같이 대응하다 보니까 대응력에 한계 능력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예년 같은 경우에는 기동중대도 곳곳에 쓰고 그다음에 그 관할 구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 이태원 파출소가 담당하는 관할 구역을 되게 좁힙니다. 한 4만 그 제곱미터로 써서 9만 제곱미터 예. 한 300m 정도 가로 세로 예. 그 정도 범위로 좁혀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한 3.8배 넓혀서 한 거예요. 넓혀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치안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예. 어쨌든 뭐 효율적으로 경찰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마약 수사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 볼 수 있다는 수사에 거죠.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 저희가 볼 때는 기동대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배치하지 않은 점, 또 나중에 기동대를 좀 늦게 투입한 점, 이런 점을 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기동대가 이제 와서 경찰 정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마약 사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대를 혹시 파견하지 않은 게 아닌가. 좀 예. 그런 의심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찰 경찰 병력의 운영의 방점이 치안보다는 좀 수사에 약간 가 있는.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뭐 예년에도 이런 할로윈 데이를 그 기점으로 해서 성범죄나 또는 마약 단속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올해 지나치게 많은 팀이 파견이 된 겁니다. 예. 52명이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행안위에서 문인석 의원이 받은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을 확보해서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내용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적이 있나요? 이제 뭐 그 문제는 약간 오해를 약간 넘어선 부분인데
네. 이제 문진석 의원이 이제 문자를 받은 거고 네. 문자를 보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달받아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문진석 의원의 그 해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고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알려졌는데 그 부원장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해서 전달한 받아서 거다는 이제 얘기죠. 전달했다. 이렇게 저희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분향소를 가보면 그게 국화꽃만 있잖아요. 네. 국화꽃만 있으니까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영정도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이 분향을 하게 되니까 예. 그 유족이 동의가 된다면 유족이 원한다면 그래도 그 피해자 예. 그러니까 희생자의 영정을 걸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유족이 오히려- 원한다면 유족의 동의를 그래서 얻어서 한다는 얘기죠. 예. 유족이 원한다면 영정을 갖다 놓을 수 있게 한다면 더 위로가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 그거는 정부가 해도 되고요. 정부가 이제 분향소를 다 이제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민주당이라도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예. 장제원 의원은 이게 이제 정치 공세 아니냐. 사람은 못 될지언정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황당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정해까지 일어나고 고속이 좀 못 갔는데 이거는 이 희생자가 있었을 경우에 많은 희생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관점의 차이의 문제지. 이거를 마치 우리가 그 사람들 영정을 모시는 거를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비약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비약이다. 방법의 문제인 것이지. 예. 그래서 이게 남이 개인적인 문자 보는 거를 뭐 이렇게 언론에 나가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예. 그거를 봤다고 한다면 그거를 정식으로 문의를 해야죠. 문의를 하거나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에게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져야 되죠. 예. 그걸 그렇지 않고 증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상임위 자리는 증인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위원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상대당한테 물어보면 그게 정쟁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본인의 생각만 고집하는 거, 또 상임위장에서 그렇게 상대당을 비난하면서 정쟁으로 일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의원이었습니다.